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27일 화요일입니다. 네, 주식시장이 어제 쉬었죠. 그래가지고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록할 것은 이 테슬라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브룩셔 메가팩토리와 옵티머스, 이게 AI와 에너지 제국을 통해서 이 노동 없는 세계로, 테슬라가 이 노동 없는 세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역시나 메가팩, 그 다음에 FSD, 그 다음에 옵티머스가 총합된 것이 바로 이 노동 없는 세계를 만들 것이다. 라고 우리가 테슬라를 통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메가팩과 FSD, 옵티머스가 어떻게 진행될지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가팩의 이 테슬라에서 얘기하는 게 공장이라는 게 결국에 하나의 철학으로 바라보는 건데요. 2025년 5월 이 텍사스 브룩셔에서 포착된 이 새로운 메가팩토리 건설 현장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테슬라가 이 전기차를 넘어서고 있음을 시각화하는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공장은 상하이와 라스로베에 이은 세 번째 메가팩 전용 공장으로서 면적은 160만 평방피트, 15만 제곱미터라고 하네요. 완공 시에 연간 100억 달러 매출을 낼 것이며 1,500명을 고용하고 25% 이상 영업이익률이 기대되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이 25% 이상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시적으로 큰 거겠죠. 그리고 연간 100억 달러 매출, 100억 달러라고 하면은 엄청나죠? 네, 거의 뭐 1조가 넘어가고 있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테슬라는 이제 무엇으로 기업 가치를 키워나가고 있는가? 우리가 보통 테슬라의 기업 가치라고 하면은 1차적으로 전기차를 생각을 할 거고, 2차적으로는 이제 에너지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테슬라 실적 발표 최근 거를 봐서도 이 에너지 부분에서 매출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5월 25일 날 테슬라 이렇게 브룩셔 메가팩토리가 공장 이렇게 공장이 진행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이 부분은 이제 트위터, 네, 지금은 X라고 하죠. 이 X에서 이렇게 주로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주로 이제 테슬라는 이제 에너지 제국으로서 또다시 또 다른 방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메가팩이 자동차 100대와 맞먹는 이익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2025년 1분기 테슬라의 에너지 부분 매출은 27.3억 달러, 전년 대비 154% 증가한 에너지 저장량이라고 하네요. 10.4 기가와트, 역대 최고 분기 기록이라고 합니다. 이미 테슬라는 2023년 내 한 해 동안 에너지 부분에서 16억 달러 매출 총이익을 기록했으면서 그간 자동차 회사로 인식됐던 테슬라에서 에너지 수익 모델이 명백히 존재함을 입증한 사례인 거죠. 메가팩 한 개, 1기의 가격이 약 100만 달러고 한 기당 공급 전력이 100가구에서 150가구의 24시간 전력이라고 합니다. 운영이익 창출력은 테슬라 차량 100대에 맞먹는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현재는 100대라고 예상을 하지만 이게 메가팩이 전체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우후죽순으로 더 커지게 되겠죠. 이런 에너지 수요는 전 세계적으로 AI 인프라 확장과 재생에너지 저장으로 인해서 폭증 중입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나 기타 에너지,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같은 이제 에너지 관련된 주가도 요즘에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면서 다시 한번 오르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얼라이드 마켓 리서치에 따르면 2030년까지 이 ESS, 이 에너지 관련된 시장은 4,354억 달러. 네, 엄청나죠? 400조가 넘어가고 있어요. 거의 500조 가까이 되는데 이런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결국에는 인간 없는 이동의 시작, 실전형 FSD와 로보택시의 진입, 이 부분과 또 연결이 됩니다. 최근 투자 인플루언서 아미세가 올린 영상에서 뉴저지에서 보스턴까지 5시간을 완전 자율주행으로 한 번도 사람의 개입 없이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가 이 영상을 리트윗한 이유는 명확한데요. 비감독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이제 실제 도로 위에서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보통 대부분의 전기차 관련된 회사들이 이 감독, 자율주행, 그러니까 사람이 결국엔 감독하는 부분이죠. 그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비감독 완전 자율주행까지는 사실 되게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 비감독 완전 자율주행을 이렇게 5시간까지 또 이끌어 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2025년 6월 머스크는 오스틴에서 비감독 FSD 버전을 정식 출시하겠다고 공식 선언을 했으며 로보택시 상용화의 중요한 시험대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때 주가가 분명히 오르긴 할 텐데 로보택시 상용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될지, 그 다음에 비감독 FSD 버전이 정식 출시하고 이게 실제 매출에까지 영향을 잘 줄지가 앞으로의 테슬라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내 현재 로보택시 총 주소 시장은 34조 이상이면서 골드만삭스는 중국 내 로보택시가 10년 내 200만 대까지 확장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머스크뿐만 아니라 테슬라가 계속해서 중국 시장을 선점하고 중국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확장하려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보다도 중국 시장이 매출의 파이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테슬라는 이 분야에서 실시간 도로 데이터와 이 신경망 기반 AI, 그 다음에 도조 슈퍼컴퓨팅 인프라까지 보유한 유일한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테슬라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실제로 잘 이루어질지는 6월 이후에 우리가 또다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옵티머스와 AI는 진짜 실세계 AI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테슬라는 이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실세계 피지컬 AI를 구현하는 물리적 인프라 회사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 인프라라는 단어가 요즘에 AI 기업들이 많이 쓰는 단어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AI라는 것의 범위가 상당히 넓고 그게 실제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즉 사람이 만질 수 없는 것에만 영향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만질 수 있는 것, 즉 물리적인 것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더 확장을 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프라라는 단어라고 하면은 단독적인 공장이나 자동차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모두 다 포괄해 줄 수 있는 거대한 개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연차 주주총회에서 테슬라는 자사의 이 테슬라의 정체성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테슬라 is a way more than a car company. It's AI compute, energy, battery, solar, service, Optimus.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포괄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AI 회사로 넘어서서 에너지, 배터리, 그다음 솔라, 태양열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서비스 관련된 거, 이건 FSD에 해당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 옵티머스까지. 그래서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은 테슬라 공장 내부 테스트를 현재 넘어서서 2025년 하반기부터 외부 상용화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도조 인프라 투자 확대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 AI용 반도체 자체 설계, 그 다음에 물리 로봇 제어용 학습 데이터셋 확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지게 되면은 테슬라가 진행하고 있는 이 수직 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현재는 이 모델 Y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홍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델 Y가 가장 어떻게 보면 테슬라의 최신 제품이기도 하면서도 이 판매율을 높이기 위함이죠. 네. 그다음 이 사회의 신뢰 논란과 진짜 이야기에 대해서 볼 텐데요. 로빈 덴돔이라는 이사회 의장이 주식 매각에 대해서 이 테슬라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른데요. 이 테슬라 이사회 의장의 매각은 2023년 델러웨어 법원과의 법적 합의에 따른 것이며, 즉 2년이나 지난 것이죠. 그리고 매각 수익은 테슬라로 반환되어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은 투명하게 공개되었고, 오히려 이사회 구성원들이 무보수 봉사를 하며
헌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자, 왜 무보수일까요? 주식 매각한 거를 다시 테슬라로 반환하고 재투자하는 개념이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실제로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전 지역에서 Find Your Charge, 그러니까 슈퍼차지,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이렇게 빨간 점으로 표시해둔 부분입니다. 그만큼 테슬라가 현재 미국 시장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메가팩토리와 FSD, 그 다음에 수직통합, AI 옵티머스 도조까지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투자 관점으로서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테슬라는 자동차를 넘어선 기업으로서 미래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룩셔 메가팩토리가 핵심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문명 재설계라는 머스크의 비전을 구체화하고 있는 장치면서 FSD와 옵티머스는 이 노동의 개념 자체를 AI로 전환하는 기술적 선언입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지금 얘기하는 것도 이러한 노동 개념 자체를 바꾸게 되면은 기초소득이 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미국이 기초소득이 변화되게 되면은 그게 전 세계적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에 대해서 테슬라가 많이 진행했다라고 하면은 2025년은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 비즈니스의 새로운 중심 축으로 에너지와 AI로 이동시키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글을, 그 다음에 이 영상을 함께 보시는 투자자시라면 테슬라 단순히 전기차만 판매하는 기업이 아니라 서비스와 에너지까지, 그 다음에 AI까지 확장시켜 나가는 기업으로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테슬라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를 진행해 봤고요. 앞으로도 테슬라가 이러한 어떻게 보면 거대한 인프라를 실제로 잘 진행해 나갈지, 그리고 그것이 매출로 반영이 돼서 주가에까지 반영이 될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테슬라 리포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